안녕하세요. 주식수준 레전드TV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를 분석해드린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중요한 영상을 찍으니까는요, 이거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보고 이 영상을 찍어 보니까는요, 여러분들 꼭 끝까지 보시고 주식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그냥 아무것도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를 꼭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차트를 꼭 공부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공부를 꼭 하시라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자, 이걸 보시면 아십니다. 주식시장의 생리를 아셔야 돼요. 주식시장의 생리는요, 이 어떤 기업이 있으면은 요거 한정적인 발행 주식수가 있기 때문에 한정적인 자원입니다.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뺏고 빼앗기는 이런 전쟁을 벌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내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한정적인 자원이 이게 진주인지 흙 속의 진주인지 아니면은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지 이거를 구별해내야 됩니다. 이거를 구별해내기 위해서는 차트를 아셔야 됩니다. 기업 분석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요거를 좀 아셔야 되는 거는 자, 기업의 가치보다 낮은 주가에 있으면은 이거는 진주입니다. 진주. 흙 속에 묻어있는 진주입니다. 그런데 나의 가치보다 이렇게 높이 점핑되어 있는 이런 주식의 가격에 있으면은 이거는요, 진주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한정적인 거 가지고 여기에서 흙 속에 진주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빼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가를 무섭게 흔들던가 악재 뉴스를 엄청 뿌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이거를 누가 한가는 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재 뉴스를 엄청 뿌려댑니다. 여기다가. 이거 너 가져. 이거 니네들이 좀 가져서 이것 좀 해. 이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주식시장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경험을 많이 쌓으시고요. 경험을 쌓으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이 있는데 5천만 원을 갖고 경험을 쌓으시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100만 원 가지고 200만 원가 작은 돈 가지고 이거를 내가 갖고 있는 시드머니에 뭐 단 2%, 5% 이런 걸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단주 매매예요. 단주 매매. 내가 어떤 주식을 사고 이게 여기에서 차트가 좋아서 아니면 호재 뉴스가 나왔는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경험을 하시려면요. 단주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한 주만 사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보고 아니면 요거 한 주만 사가지고 어떻게 뭐 손실이 났는지 이런 것들을 흐름을 여러분들 파악을 하셔서 하시면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실력 없다고 이 주식 전쟁터에서 여러분들 봐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속입니다. 이 제일 중요한 거는요. 타짜에서 나오시죠. 타짜에 나오면은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나오죠? 타짜에서 호구를 돈 따먹는 거는 쉬운데 호구를 주식 이렇게 투기판에다가 이렇게 안 치는 게 제일 어렵다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들어오게끔 이 주식을 사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여러분들 이거 손실 내는 거요? 정말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주식시장에 제대로 발을 담그기 전에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 된다. 그러면서 나만의 원칙을 세우셔야 된다. 요거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여러분들의 돈을 뺏어먹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든지 돈을 뺏어먹는다는 전쟁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거를 어떤 분께서, 자, 보겠습니다. 히림입니다. 히림이 어떤 분께서 뉴스를 여기에서 최대 주주가 뭐 판다 그래서 악재 뉴스가 막 나오고 그러는데 네옴시티가 이렇게 나오면서 뭐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헷갈려서 잘 모르겠다. 이거에 대한 것을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찍어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다시 이거 못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라서 다시 한번 이거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뉴스가 악재 뉴스가 여기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는 자, 여러분들 악재 뉴스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먼저 뉴스가 나왔을 때 호재 뉴스든 악재 뉴스든 이거를 제대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호재니 지금의 이 호재니가 먼저 중요하고요. 본질을 파악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같이 지금 이 주가 위치에서의 정말 호재니를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아셔야 됩니다. 자, 악재가 이게 정말 악재이니 단순하게 흘러가는 악재인지 기업의 본질에 정말 악영향을 주는 악재인지를 해석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최대 주주가 팔았다는 소식에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최대 주주를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최대 주주 야 너 이거 팔아. 이런 악재 뉴스 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주가 올린 다음에 너한테 뭔가 베네핏을 줄게. 세력들이 이렇게 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얘 계좌 말고 다른 계좌로 뭔가를 통해서 요거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비중을 축소시켜야지 세력들은 올린다라는 거죠. 미쳤다고 자기네들이 없는데 이거를 올리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악재 뉴스 이렇게 한 다음에 네옴시티 관련주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호재를 퍼뜨리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뺏어놓고 이렇게 시장에서는 악재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뉴스를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면 뉴스를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 기준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장에서 받아들인다는 게 악재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하락할 것이고요. 얘가 하락하다 말고 이렇게 지지하다 올리는 게 나오면은 이거는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개미털기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악재 뉴스가 나왔는데 수익 많이 드렸죠. 자, 어떻게 해드렸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한미글로벌 어떻게 말씀드렸나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글로벌도 지금 보면은 얘네들 사우디 때문에 올랐는데 사우디 빈살만 왕자가 안 온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라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급락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급락을 안 할까요? 이것이 의문입니다. 어, 자, 여기서 말씀을 좀 드렸죠. 한미글로벌이요. 자, 여러분들, 한미글로벌이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른 게 왜 올랐어요? 네옴시티 때문에 올랐어요. 근데 빈살만 왕자가 안 온대요. 그러면서 프로젝트가 아니, 안 좋게 될 거라고 계속 뉴스가 나왔죠. 겁을 엄청 줬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것 네옴시 때문에 올랐는데 그게 프로젝트가 취소가 되거나 안 좋게 돼버리면 다른 나라로 갈 것 같으면 얘 하한가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아셔야 되고 시장에서의 반응을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뉴스가. 역시나 얘가 이렇게 하더니 제가 여기서 또 잡아드렸죠. 여기서도 잡아드렸고 여기서도 또 잡아드리고 이렇게 수익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그걸 악재로 안 받아들이고 나중에 이제 원희룡 장관이 간다 그러면서 하면서 또 이제 네옴시티 빈살 왕자가 다시 온다 그러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개미 털고 가는 거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날 때 악재가 나왔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한번 볼까요? 얘가 차트상으로 여기를 이탈을 안 하고 여기에서 저점을 지지하는 흐름이 혹시라도 나온다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우리 정부에서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악재가 만났기 때문에 이거를 급락을 해야 돼요. 원래는 지금 실망감 때문에 급락을 해야 돼. 자,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기대감 때문에 얘가 원전 때문에 올랐어요. 그런데 이집트 원전 수주에서 실패를 했죠. 뭐 수주를 했다는데 그거는 이제 한전에서 뭐 계기판 정도 이런 거 뭐 수주를 했는데 제대로 된 원전에 대한 수준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물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아, 저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61선 이탈하면 저는 뭐 제가 갖고 있으면 손절을 해버립니다. 아니면 익절을 해버립니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뭐 여기 갭 떨어졌을 때도 아무 데서나 싸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 데서나 잡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웨스팅하우스가 여기 폴란드 여기 뭐 수주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랐는데 다시 웨스팅하우스가 여기에서 뭐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게 실패할 수 있다라는 잔뜩 무서운 뉴스를 계속 여기서 뿌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수주 못한대. 만약에 수주를 못했을 것 같으면요. 여기 전저점을 깨고 이렇게 더 하락을 해야 돼요. 이제는 이제 정부에서 원전을 민다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리스크 차원에서 여기 전저점을 이탈하면 손절하시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탈하지 않으면은 뭔가 다른 게 있다. 그러면 개미털기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해서 수익을 드렸죠. 저는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것도 수익을 많이 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뉴스를 해석을 하시고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 꼭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해석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고요. 정확하게 그 뉴스의 본질이 뭔지를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위치에 이게 뜨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예전에 3월 1일 날 넥슨 GT 김정주인가요? 김정주 회장인가 누가 죽었을 때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악재 뉴스, 호재 뉴스 발생 시 대응 방법.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은 이때 넥슨 GT가 만약에 급락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 매수 기회다라고 저는 꼭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매수 기회다 정말. 시장에서 막재로 받아들이면은 저는 이거 매수 기회라고 기업 가치에 아무 이상이 없다. 이거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매수 기회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여기에서 자, 악재 뉴스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호재 뉴스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특히 조심해야 될 때는 호재 뉴스가 상승 꼭대기에 있을 때 나올 때 조심해라. 이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더 조심해야 될 것, 주가가 바닥이었을 때 악재 뉴스. 그러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거는 정말 이거는 상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많이 설명드렸거든요. 이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도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잠깐 볼까요?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단기 급락 후 일봉상의 지지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거는 개미털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단기 악재 뉴스 뿌리고 이게 더 급락을 해야 되는데 급락하지 않고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개미털기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서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다 이렇게 개미털기였다라는 게 보이시죠? 히림이나 한미글로벌이나 여러분들 거를 뺏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악재 뉴스를 뿌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를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KMW 전년도 적자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KMW가 2019년에 대표 히트 종목이었죠. 엄청나게 오른 종목입니다. 자, 이 뉴스가 언제 나왔냐면요. 3월 7일 날서부터 계속 나옵니다. 3월 7일서부터 계속 나옵니다. 자, KMW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른 주식 거의 8배 이상 오른 주식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있으면 5G가 우리나라에서 개통을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털려요. 개미들이 안 털려요. 이걸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적자가 나왔다. 265억 적자 확대됐다. 이거 정말 조심해라. 이런 뉴스가 잔뜩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겁은 계속 줘요. 계속 이거 분봉상으로 보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봉이 이래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종가는 다 올려버려요. 종가는 다 올려버려요. 여러분들 악재 뉴스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시장에 나오는 거는 다 차트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중요한 것도 한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주식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것들이 상승을 하게 되죠. 미래지향적으로 이게 주가가 움직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그래서 5G는 앞으로 상용화가 되고 개통을 할 거기 때문에 얘는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매매를 하죠?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하고요. 기업 실적을 보고 매매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업 실적이 미래지향적인 수치인가요? 아니면은 과거지향적인가요? 자, 여러분들 자 보세요. 기업 실적이요. 이게 이만큼 좋은 거는 예전에 좋은 거예요. 예전에 좋은 거예요. 얘가 실적이 이렇게 좋았다가도 자 보세요. 뭐 1300억 이렇게 나왔지만 자 보세요. 주가는 이제 바닥으로 왔죠. 이렇게 실적은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적자가 나와요. 그러면 벌써 차트에서 다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기업 실적이 좋다. 이게 어디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예? 기업 실적은 과거지향적이라는 거. 뉴스도 미래지향적인 뉴스인지 과거지향적인 뉴스인지를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 이거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안 좋게 하다가 여러분들 흔들고 얘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했다가 무상증자까지도 나오고요. 이러면서 8만원까지 갑니다. 만원짜리가 이때 8만원까지 갑니다. 여기 아마 2만 얼마대였던 걸로 기억이 들거든요. 아마 1대1 무상증자였던 것 같은데 그랬으면 16만원까지 간 거죠. 지금 16만원이 뭐예요? 지금 18만원까지 간 거네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뉴스를 보시면서 매매하시면은 정확하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심택을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말씀드렸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예전에 8개월 이것도 3월 1일인가 그때 찍어드린 겁니다. 심택 이 바닥에 있을 때는 리포트 아무데도 안 나옵니다. 뭐 이 종목이 좋다. 이게 앞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슬금슬금 이렇게 나왔다가 여기서 한 파동 딱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좀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뭐 턴어라운드가 됐다 아니면 요거 시스템 반도체 좀 괜찮은 이게 될 거다 이렇게 했다가 한번 눌립니다. 그럼 개미들 여기서 사거든요. 그랬다가 이렇게 눌리면 또 개미 털고요. 그 다음에 한번 또 파동을 줘서 여기서 딱 보면은 PCB 업체들 엄청 좋다. PCB 업체들 앞으로 반도체에서 엄청난 수혜를 볼 거고 앞으로 성장성이 좋다. 다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들어가시면 물론 이게 나쁜 기업 아닙니다. 아주 괜찮은 기업. 여기서 얼마나 더 갈까요? 지금 바닥에서 5,000원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10배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도 가긴 갑니다. 분명히 가겠지만 좋은 기업이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얼마나 더 먹을 수 있을까요? 잘못하다가는 여기서 이제 꼭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3만원대까지.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심택이요. 여러분들 지금 얼마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3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자, 28,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언제 분석해드린 거예요? 저거요. 3월 여기 어딘가에 3월 여기 어딘가에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올랐죠? 조금 더 올랐어요. 그런데 얘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급락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KMW는 이거는 흙 속의 진주인 거예요. 진주인데 여러분들이 진주를 안 내놓으니까는 적자가 났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 진주를 뺏어 먹으려고 지금 여기에서 악재를 엄청 뿌리는 거죠. 그러면서 개미 털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는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여러분들한테 넘기려고 지금 호재 뉴스를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막 뿌리는 거예요. 좋다. 삼성전자도 뭐 10만원 넘어간다. 뭐 15만원 간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꼬드기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거의 정확하죠.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것도 차트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차트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적어도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걸 알 거예요. 이 기업 가치보다도 지금 이게 높다라는 거는 차트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정배열이 이렇게 벌어진 정배열은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했다가 혼합배열까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역배열로 갈 건지 아니면 얘가 이렇게 상승을 타고 갈 건지는 이게 차트들이 모인 다음에 여기에서 결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나 돼야지 반도체들은 좀 움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뉴스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이 뉴스가 이런 꼭지에서 호재 뉴스가 나는 건지, 아니면 바닥에서 이렇게 악재 뉴스가 나오는 건지.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를 하나 아셔야 돼요. KMW처럼 차트가 어느 정도 살아있는 위치에서 자꾸 악재 뉴스가 나온다. 어느 정도 이평들이 모여 있을 때 이렇게 악재 뉴스가 나온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뭐 좋은 모멘텀이 있다 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악재 뉴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바닥에 있는데 악재 뉴스가 뜬다라 그러면은 조금 리스크 관리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좋은 기업이 아니라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꼭 공부하셔서 하시고, 이 한정된 자원을 뺏고 빼앗기는 이런 전쟁터라는 거예요. 누구는 수익을 볼 수밖에 없고요. 누구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면 실력 있는 사람은 수익을 보고 실력 없는 사람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절대 못하는 사람이라고 나 좀 봐줘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뉴스를 정확하게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장의 반응을 봐야 된다. 그러려면 차트를 알아셔야 된다. 그리고 기업의 이 가치가 지금 제대로 평가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 이거를 알려면 차트를 알아셔야 된다. 이거를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매매하시기를 꼭 바라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수익 나시기를 항상 제가 응원을 합니다. 아무튼 끝까지 이 긴 영상 끝까지 보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좋은 수익 내시길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